자, 또 시작합시다.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우리 내무화문 한성무 내에 경무청이 설치가 되고 경무청장은 경무사다. 그리고 경무청은 한성무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성무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국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경무청이 설치가 되면서 조선시대 포도청은 사라진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관찰사가 둘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권도 관찰사가 행사했다. 알겠습니까? 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내부 경찰 체제로 갑니다. 내부 관제가 제정되면서 1895년 내부 경찰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림 쭉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 자체는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지 그림은 임의로 내가 그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부 경찰 체제에 와서 자,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내무화문에 있는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거 세 가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세 가지. 앞에 그림하고 이거하고 달라진 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국내지요. 그것보다 요거 첫 번째. 여기서 달라진 게 뭐죠? 경무청 밑에 뭐가 있었어요? 앞에 있는 그림은 경무지서지요. 이제 경무서로 바뀌었다. 경무지서가 경무서로 바뀌었다. 달라진 거 하나. 또 두 번째. 국내 경무서가 설치가 되었다. 오늘날 101단으로 보시면 돼요. 101단 청와대가 궁이잖아. 옛날로 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궁 안에 경무서를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101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달라진 건 뭐죠? 관찰사가 뭐예요? 행정권, 경찰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경찰권은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경무관이 행사하는 거예요. 경무관이 행사한다 하는 말은 경찰이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앞에 그림은 뭐였어요? 관찰사가 경찰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권도 관찰사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관찰사는 뭐예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경찰권은 관찰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찰이 지방에 있는 경무관이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하나 적어둘까요? 1896년 지방경찰규칙 제정. 제일 밑에 하나 적어두세요. 요거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밑에, 제일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요거 적으세요. 1896년 지방경찰 규칙 제정. 그리고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마련. 됐죠? 이렇게 적어 두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연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물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물을 때. 그래서 지방경찰규칙은 내부 경찰 체제 때 제정된 법의 규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경찰 체제가 1895년도부터 시작되잖아요. 1900년도부터는 경부경찰 체제니까 1895년도부터 1899년도까지 1800 하는 게 입이 잘 안 붙는다 나도. 그지? 지금 2000 그러니까 1899년도까지가 경찰 내부 체제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1896년도에 지방경찰 규칙을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부 경찰 체제에 와서 달라진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경무지서가 경무서로 바뀌었고 국내 경무서가 설치가 되고 간살사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지만 경찰권은 경무관이 행사한다. 됐죠? 자, 그 다음 간제가 제정이 되면서 바로 경부경찰 체제로 바뀝니다. 자, 경부경찰 체제로 바뀌면서 1900년도에 이제 체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중앙에는 당연히 이제 경부가 설치가 될 거예요. 경무청이 아니고 경부. 그 다음에 지방에는 간찰사가 있어요. 간찰사가 행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경찰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이거죠. 누가 행사하죠? 바로 중앙에서 파견된 총순이 경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도경찰청장들도 뭐예요? 중앙에서 파견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내부 경찰 체제는 경찰권은 경무관이 행사했잖아요. 지방에 있는 경무관이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경부 경찰 체제에 와서는 뭐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총순이 지방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순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뭐예요? 무조건 경부 경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총순하는 말이 나오면은 어떤 체제라고? 경부 경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경무청 간제가 제정되면서 경무청 체제 1902년도 경무청 체제로 바뀝니다. 자, 경무청 체제로 바뀌면서요. 자, 보세요. 다시 경무청이 설치가 돼요. 이때 경무청장은 누구죠? 똑같아요. 경무사예요. 자, 우리가 경무청은요. 전에 언제 한번 나왔어요? 한성부 내에 경무청을 설치한다 했죠. 그때 그 경무청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경무청이라고 해요. 한성부에 설치되는 경무청 있잖아. 앞에 그림. 네모아무 밑에 있는 그림. 한성부에 경무청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 경무청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경무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무청 체제 1902년도에 설치된 경무청은요. 우리가 신경무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경무청 하면은 한성부 내에 설치된 경무청인지 경무청 체제 경무청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경무청, 신경무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경무청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 경무청 체제 경무청을 떠올려야 돼. 구경무청 하면 뭘 떠올려야 돼? 한성부 내에 있는 경무청을 떠올려야 돼. 자, 이때 구경무청은 전국 관할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왜? 한성부 내에서만 활동하는 경찰 조직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무청 체제 이 경무청은요. 전국 관할이에요. 다르죠. 차이점 있죠. 다르죠. 이건 전국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 경무청 체제 경무청이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날 경찰청이 전국 관할이잖아요. 경무청 체제 경무청이 전국 관할이잖아. 그래서 이 경무청 체제 경무청이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을사조약 계기로. 빔 전체가 화면이 크다. 조금 전체적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저번 주는 안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빔이 바뀌었나요? 기계가? 바뀌었으면 더 좋은 걸로 바뀌었을 텐데. 화면은 넓어서 좋긴 좋은데 그지? 뭐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거든요. 엄청 강실이 크면은 좀 넓으면 좋은데, 뭐, 우리 같은 규모 같으면은 굳이 넓을 필요 없어요. 도입이 다 잘리니까 보기 싫잖아. 자, 을사조약 계기예요. 자, 을사조약이 뭐죠?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능금 땄을 거 아니에요. 1905년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아주 불평등 조약,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에요. 자,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계기로서 경무청 체제가 통감부, 경무부, 경찰 체제로 바뀝니다. 이게 1905년이에요. 알겠죠? 자, 바뀌면서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림은 필요 없어요. 자, 바뀌면서, 자, 경무청 체제, 경무청은 전국 관할이었잖아요. 그런데 통감부, 경무부 체제로 바뀌면서 뭐예요? 전국 관할인 이 경무청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성부 내의 경찰 조직으로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경찰이 조직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무청 관제가 개정되면서 마지막으로 1907년 경시청 체제입니다. 자, 경시청 체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까지 감옥 사무는 경찰 사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옛날에 감옥도 우리 경찰에서 업무를 받잖아요. 감옥 사무도. 그런데 1907년 경시청 체제에 와서 감옥 사무는 경찰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죠? 감옥 사무가 제외된다. 언제 제외된다고? 경시청 체제에 와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요거예요. 관찰사 밑에 뭐가 있어요? 경찰부가 있어요. 경찰부. 관찰사 밑에. 이 경찰부가 오늘날 뭐죠? 시도경찰청의 원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도경찰청장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지사 소속이 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은 경기도 소속이 되는 거예요. 강원경찰청은 강원도 소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때도 이 경찰부가 오늘날 시도경찰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찰부가 오늘날 시도경찰청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어볼까요?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 뭐예요? 응?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경무청 체제, 경무청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날 시도경찰청의 원형이 뭐죠? 경시청 체제, 경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수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체제죠? 경부경찰 체제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관찰사가 경찰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심지어 경찰권도 관찰사가 행사한 체제는 언제죠? 내무아무니. 알겠습니까? 전국 관할이었다가 다시 한성부 내 경찰 조직으로 쪼그라드는 체제는 언제죠? 통감부, 경무부 체제.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박스 안에 적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체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순서대로 나열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용만 자꾸 섭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어떤 체제에 포함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순서대로 나열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자, 근대 경찰 시대 주요 내용입니다. 소속 변경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법무아문에서 내무아문으로 소속이 변경이 됩니다. 최초 조직법이 뭐죠? 조경해서 경무청 간제 직장이에요. 최초 작용법이 뭐죠? 행정경찰 장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성분 내에 무엇을 설치하면서 조선시대 포도청이 사라지죠? 경무청이 되는 거예요. 한 성분 내에 설치된 경무청 장이 누구예요? 경무사가 되는 거예요. 경무관이 아닙니다. 이거 경부 아니에요. 경무청이고 경무사지 경무관 하면 틀립니다. 자, 국내 경무서가 설치가 되고 지방에는 관찰사가 행정권, 경찰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권은 경무관이 행사한 체제는 언제입니까? 어떤 체제예요? 내부 경찰 체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내부 경찰 체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앙에 경부가 설치되고 중앙에는 총수를 파견하여 지방경찰 기능을 담당토록 한 체제는 총수이 나오면 무슨 경부 아니에요.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은 뭐죠? 경무청 체제, 경무청 아니에요. 정부간에서 다시 한 성무대로 축소된 체제는 통감부, 경무부 체제 아니에요. 감옥사무가 경찰 사무실 체제되는 거는 경시청 체제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지방청의 원형은 경시청 체제의 경찰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막 이거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은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1번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다. 솔직한데요. 좋아요? 싫어요? 뭐 좋다 안 하고 싫다 안 하고 뭐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요.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싫어한다? 뭐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단지 이번에 우리 영웅카는 영화 봤죠? 안 봤습니까? 영웅. 안중근 의사 맞죠? 그 영화 봤어요. 집 사람하고 둘이 CGV 가서 우리 집 앞에 야장역 앞에 영화관이 있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거기서 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안중근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단 제국주의자들, 일본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미워한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제국주의자들은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자꾸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누가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일부 제국주의자들, 그런 야심 있는 그런 사람들, 일부 정치인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본 국민들은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위안부 인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어떤 진보청에 있는 총리는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한 적도 있고요. 또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 일본 그 어떤 단체, 시민단체 장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극량. 자꾸 위안부에 대해서만. 거기만 포커스를 두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 잘못됐다고 봐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래,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다 안다 말이에요.
그죠? 다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할아버지는 다 듣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위안부에 관련된 이런 거 다 듣다 한단 말이에요. 많은 일본 사람들,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정치인들,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 그걸 정치에 활용하는 인간들,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하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일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전쟁을 일으킨 그 야심을 갖고 있는 제국주의자들, 그런 놈들이 나쁜 놈이지 일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때 뭐 불매운동도 하고 난리 났잖아요. 내 차가 일본 차예요. 불매운동 하기 전에 샀는데, 불매운동 하기 전에 샀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때 차를 한번 팔려고 했었는데, 잘 안 사죠. 분위기가 그런데 일본 차를 왜 사겠어요? 중고차를. 그지? 지금 한 6년째 타고 다니나? 6년째 타고 다니는데, 하여튼 뭐, 그때 조금 사실은 눈치가 조금 보였습니다. 일단 뭐, 번호판이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니까 뭐라 하진 않더라고. 세 자리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고. 그 세 자리가 뭐예요? 불매운동 터지고 나서 자, 구입한 사람은 다 세 자리예요. 번호판이. 나는 불매운동 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번호판이 두 자리죠. 그러니까 조금 눈치는 덜 보여요. 세 자리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내 차 판 젊은 사람이 그만뒀잖아요. 차가 안 팔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클로 하는 것도 일본 매장입니다. 그저 그 뭐 강남에 그런 큰 매장들 문 닫았잖아요. 불매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직장 다 잃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불매운동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그 동시 아닙니까? 그걸 왜 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누군가가 다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나쁜 놈들만 욕하면 되지. 일본 사람 자체를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가세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여행 많이 오잖아요. 서로 가고 오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를 공부하는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받았던 그런 아픔은 그 대신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역사적인 아픔은. 그리고 독도는 저것 땅이라 아무리 까불어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영토인데 무슨 말이에요. 뭐 그렇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거라고 하면 되잖아. 왜? 일본 백제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백제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일본이 된 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 따지면 뭐 따져보면 다 똑같은 그 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지? 자, 그 일본 사람들이 약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거기에 일제시대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죠? 69페이지에 나옵니다. 69페이지 보면은 일제시대가 있었고 미군정 시대가 있고 오늘날 경찰청 시대가 있어요. 다 한 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제시대에 헌병경찰 시대가 있어요. 자, 헌병경찰 시대는 경무총감부, 경무총장입니다. 장이 경무총장이고 헌병사령관을 경무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경무부가 있어요. 경무총감부 밑에 경무부가 있는데 경무부는
경무부장이 경무부장이고 그리고 헌병대장을 경무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 기역, 미연, 디귿, 리을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저는 안 가르쳐요. 나오는 것만 가르치지. 불필요하게 설명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에요, 저는. 역사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시험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 괜히 머리 아프고 뭐 시간 낭비입니다. 자, 요거 4개 기억하시면 돼. 헌병시대 4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 헌병은요. 원래 헌병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 경찰이에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헌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헌병, 군대 가면 헌병이 있잖아요. 헌병대대가 있잖아요. 걔들이 군사경찰이에요. 그래서 헌병을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군사경찰로.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군인경찰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헌병시대에는 이 헌병이 뭐예요? 경찰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군인경찰이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이 하는 행정경찰, 사법경찰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예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찰이, 헌병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를, 경찰 직무까지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법적 근거 있다 없다? 법적 근거 있어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헌병은 법적 근거 없이 경찰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적 근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법적 근거 뭐라고? 조선주답 헌병조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헌병경찰도 있고 일반경찰도 있다는 뜻이에요. 헌병경찰도 있고 일반경찰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통합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헌병경찰과 일반경찰. 자, 그러면은 헌병경찰과 일반경찰이 있다면 일반경찰은 어디에 배치를 할까요? 계양장과 도시에는 일반경찰이 배치가 되고요. 군사상 작전지역, 의병, 출몰지역은 헌병경찰을 배치하게 됩니다. 요거 서로 자리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자리 바꾸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계양장과 도시는 헌병, 군사상 작전지역은 일반경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틀린다. 자리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디귿. 헌병경찰의 임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강범위하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범위하다 이 말이에요. 왜 강범위합니까? 우리 경찰이 일반 경찰이 행사하는 행정경찰, 사법경찰까지 뭐예요? 헌병이 받기 때문에 직무는 강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사법과 군사 모두 겸했다. 모두 겸했기 때문에 직무 범위가, 임무 범위가 강범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시험을 어떻게 나왔어요? 헌병경찰의 임무는 사법경찰을 제외한 행정경찰과 군사경찰만 겸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세 개 모두 겸했다. 그래서 강범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헌병경찰 시대에 만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졌죠? 보안법, 집회단속법, 신문지법, 출판법이 있어요. 이걸 두 문자로 보안 출신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안 출신집이에요. 보안 출신집에서 이 네 가지 법은 헌병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법을 만들었어요. 보안 출신집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계속 괴롭히니까 열받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죠? 쥐도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막 개를 때리잖아요. 그지? 코너에 몰리잖아요. 개가. 그럼 사람을 물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일제시대에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더 이상 뭐 참나 안 참나 뭐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지? 그 단계가 되니까 어때요? 열받으니까 들고 일어난 게 있어요. 뭐죠? 예, 3.1운동에 만세운동 전국에 일어났습니다. 자, 3.1운동 이 운동 계기로 헌병경찰 시대가 보통경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헌병 시대에서 보통 시대로 바뀐 계기가 뭐죠? 3.1운동이에요. 이 계기로 보통경찰 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뀌면서 이 경무 총간부가 경무국으로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에 쪼그라지는 거예요. 쪼그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무부가 뭐예요? 각 도의 3부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헌병 시대의 조직이 보통 시대의 조직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 바뀌는데 이게 학대야 축소야. 축소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헌병시대에서 3.1운동 계기로 보통시대로 바뀌면서 달라진 거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자, 껍데기 외형. 껍데기는 부에서 국으로 바뀌었잖아요. 학대야 축소야? 그렇죠. 껍데기는 축소가 돼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아. 껍데기는 뭐예요? 외형. 껍데기는 축소가 되었지만 하는 일은 어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헌병 시대에서 하는 일이나 보통 시대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다. 껍데기만 바뀐 거야.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제정이 됩니다. 어떤 법이 제정되죠? 정치에. 헌병 시대에는 보안 출신집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시대에 와서는 추가적으로 정치회라는 법이 또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시대에 왔어도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법은 더 제정했다. 더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보통 시대에 만드는 법이 뭐라고요? 정치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정치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은 어디에서 제정했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정한 법은 뭐죠? 예, 국정에서 국정에서 정치범 처벌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정한 법은 뭐죠? 그렇죠. 일치라고 해서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 제정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국정, 정치범 처벌법, 일본에서 일치, 치안유지법. 그렇게 암기하시면 시험에는 반대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이름 그림 없으니까 그리세요. 이거는 그리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있죠? 그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 적어보세요. 요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요거 적으시라 이 말.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이 학원에 오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시계 보면 그냥 또 마칠 시간이야.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시간 너무 잘 간다. 됐습니까? 자, 그림 그렸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경무총감 부장이 바로 경무총장이에요. 그죠? 장은 경무총장, 장은 헌병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경무부장은 헌병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헌병사령관, 헌병대장, 즉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에게는 뭘 주죠? 명령. 그 다음에 총독에게는 뭘 줍니까? 재령권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험에 반대로 나와요. 총독이 명령권, 경무총장과 부장에게는 재령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재령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또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재령권과 명령권은 둘 다 조선 총독이 행사한다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재령권은 누가? 총독이. 명령권은 누가?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이 명령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자, 68 바로 왼쪽에 있는. 거기 보면은 한국경찰권 상실가정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경찰권 상실가정이에요. 한국경찰권 상실가정입니다. 자, 4가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요 순서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한, 강경. 이렇게.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먼저 기억합니다. 순서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극석 하면은 주한 예국인의 대안입니까? 일본인의 대안입니까? 일본인의 대안. 이건 어떻게 하느냐? 술에 취한 일본인 그렇게 하세요. 원래 일본은 반문화 유명하잖아요. 술문화. 술에 취한 일본인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일본인 대신에 예국인으로 나왔다. 주한 예국인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치극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치극서라고 합니까? 우리 경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뭘까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돈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극서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찰 주요 요직은 누구로 독차지했다고? 채웠다고? 일본 경찰로 채웠다는 거예요. 한국 경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일본 경찰로 채우고 별볼일 없는 부서는 우리 한국 경찰로 채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경찰 있잖아요. 일제시대 경찰은 다 일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일부가 있고 대부분 한국 사람이 일본 경찰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그죠? 또 중요한 조직에는 다 일본 사람으로 다 채웠고 힘도 없고 별볼일 없는 그런 부서에는 한국 경찰로 채워진 거예요. 그게 치극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일협정이 뭐죠?
자,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일협정은 주한 예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요거는 예국인이에요. 주한 예국인에 대한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국인. 이건 고민할 거 없잖아요. 문장 속에 예국인이 있잖아요. 주한 예국인에 대한입니다. 그럼 한일협정은 뭐죠? 한국 경찰은 예국인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한일협정이에요.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예국인입니까? 아닙니까? 예국인 맞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 처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본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한일협정이라고.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권 상실까지 경찰권이 다 잃어버린 일본한테 다 뺏겨버린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일본으로 다 뺏긴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실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찰은 예국인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 한국 경찰은 경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법, 감옥 사무. 자,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맡기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힘들어서 더 이상 많은 일을 못하면 일부 다른 사람한테 일부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위탁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위탁이지 뺏긴 거예요. 표현상 위탁이라고 한 거지 다 일본으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 감옥 사무 다 일본으로 넘어갔다, 뺏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910년도에 와서는 경찰 사무만큼 뭐예요? 일본으로 다 넘어가게 되었다. 다 뺏겼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이 하나 뭐예요? 다 일본한테 뺏긴 거예요. 그 상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미군정 그리고 경찰청 시대에서 경찰사를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합니다. 알겠죠?